네, 안녕하십니까. 춘천시 의회 이대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원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수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시정 질문에 앞서 잠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시정 질문이 통째로 내용이 주어지고 그 질문을 모두 듣고 일괄적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일문일답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춘천시 농업과 관광산업에 대하여 시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춘천시 농업 현재 실정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춘천시 농가 부채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농가에서는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춘천시의 농업 정책이 잘못되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 1995년 시군 통합이 되면서 보조 비율이 50대 50으로 되었습니다. 만약 시군 통합이 안 되고 춘성군으로 남아 있었다면 80%의 보조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통합이 되어 농민들은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세 등 각종 분담금 또한 많이 내고 있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또한 전략 작목을 지정해 놓고도 연구사, 지도사 및 병해 연구시설이 전무합니다. 이 또한 어떻습니까? 소양강 브랜드와 맑은청 브랜드의 일원화도 필요합니다. 과거 수아르 기억하시죠? 수아르를 폐지하고 소양강으로 단일한 기억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춘천 지역의 농가에서 인력을 제때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원봉사자로 겨우 인력을 충원하고 있지만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분들이다 보니 농가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춘천시 외국인 인력 수급 대책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현재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E9 근로자가 10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일하는 노동자 F1 가족 방문입니다. 1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외국인 노동자 실태 조사를 정확히 확인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의 농업도 이제는 외국인이 없으면 향후 10년 안에 농사를 줄이거나 포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력을 공급하지 못한다면 자동화 시스템도 도입해 고려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농산물 유통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춘천시에는 개통 출하를 하고 있는 농협별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가 4곳이 있습니다. 개별 개통 출하를 하고 있는 농가들도 있는데 수요와 공급에 문제가 생길 때는 가격 등락이 워낙 심해 농가들이 대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안으로 거점 농산물 유통센터 APC를 만들어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수급하고 가격을 높이도록 하는데 대책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한 생각은 해보셨는지요? 농업정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이후 춘천시 농업기술센터 소장 임기가 6개월 단위로 종료되고 있습니다. 춘천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말년 임기만 채우는 보직이 아니라 춘천 지역 농업 정책을 바로잡고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최소한 1년은 있어야 잘못된 농업 정책을 바로잡고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임기 6개월마다 소장이 잇따라
임명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시정 방안이 궁금합니다. 다음으로 춘천 지역 주요 농산물 경쟁력 제고 방안입니다. 춘천의 주요 농산물로는 토마토, 오이, 복숭아, 호박, 가지 등이 있습니다. 시장님은 이러한 지역 농산물의 경쟁력이 어느 위치에 있다고 보십니까? 21세기에 농업인들이 잘 살아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신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기후로 인하여 각종 바이러스, 칼라, 황화 등으로 인한 과수 및 채소 피해 대책, 농산물값 불안정에 대한 대책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동해 피해를 입어 국비가 내려온 것으로 아는데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농업발전기금 100억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44억은 농업경영안전자금으로 38억 4,600만 원은 용자금, 영농자금, 이자보전 1억 1,300만 원, 농업인 안전보험 2억 5천만 원, 자조금 지원은 현재 9,500만 원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이 56억이 있는데 농업인을 위한 이자나 융자금 지원보다는 현실적으로 농업의 발전이 되는 것이라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끝으로 춘천시 관광자원개발과 발전 방향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춘천은 맑은 물과 수려한 자연 경관이 장점입니다. 인구 50만 명을 목표로 했을 때 관광자원개발 및 현재 자원활용 방안을 내놓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고속도로 개통과 전철 개통 시 교통 혼잡 시기가 있었음을 기억하고 레고랜드 개장에 맞춰 교통 대란에 따른 분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춘천시 관광과 먹거리 산업 분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시장님 임기 4년 중 중반이 지난 지금까지 관광 발전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고 앞으로 남은 2년이라는 이 기간에 무엇을 할 것인지 춘천 시민 앞에 구상을 밝히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식업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먹거리 정책에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춘천 지역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를 구축해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로 학교 급식, 식재료를 제공하는 데 노력하시고 계시고 근하동에 먹거리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하여 먹거리가 곧 산업이 될 수 있게 노력하고 계신 줄 압니다. 청년 먹거리 창업에도 관심이 많으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춘천하면 막국수, 닭갈비가 많이 생각나고 유명해진 고장입니다. 다른 외식 산업에 밀려 춘천의 강점이 퇴색되고 있지 않은지 염려됩니다. 춘천시 외식 경쟁력이 강화 방안과 막국수, 닭갈비 산업 발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대주 의원입니다. 좀 하겠습니다. 누구보다도 농업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는 시장님께서 좀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예, 시장님께서는 누구보다도 피부에 와닿게 농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앞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은 잘 들었는데 몇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한 5가지 정도로만 간단하게 시장님께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그 소양강 브랜드하고 맑은청 브랜드에 대해서 그 말씀 드렸습니다. 예, 시장님께서 조금 좀 저한테 좀 설득되게 좀 못하신 것 같아서 제가 잠시 그 PPT를 좀 띄워드리겠습니다. 저 부분하고 또 하나 사진이 있습니다. 좀 큰 거. 예, 소양강하고 맑은 청이 있습니다. 저걸 과연 보고 소양강이라고 봅니까? 맑은 청이라고 봅니까? 소양강 맑은 청으로 봅니다. 근데 정확히 따져서 그 소양강은 그 춘천시의 브랜드고요. 맑은 청은 그 농업 도단위의 그 브랜드예요. 그래서 소양강이 너무 저 조그맣게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의 그 고유의 브랜드가 좀 퇴색되는 게 아닌가라서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맑은 청은 뭐 아시는 것처럼 강원도 농협 강원본부 연합사업단의 브랜드죠.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판매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유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판로의 다변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양강 어떤 그 브랜드를 갖고 그 조직화된 그 영역별로 각기 유통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맑은청 사업단이 그 물량들을 빼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농협 유통의 별도 채널들을 갖고 있어서 아마 그 시중 유통은 안 할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물량 그 대량 유통이라고 하는 그런 집중 유통을 피할 수 있고 여러 새로운 전략적 유통 방안의 하나로 접근한다라고 볼 때는 뭐 별로 그렇게 우리한테 불리한 뭐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시장님께서 뭐 정확히 판단하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저 로고의 브랜드를 차라리 바꾸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소양강 맑은 청보다 맑은 청을 위에다 넣고 소양강을 그 자리에다 맑은 청 자리에다 집어넣는 게 사실 오히려 그 소양강의 브랜드가 더 가치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뭐 잘 알으셔갖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건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외국인들이 그 수급이 지금 덜 돼서 농민들마다의 지금 굉장히 뭐 난립니다. 서로 뭐 180만 원, 200만 원 줄 테니 우리 농장에 와라. 우리 농장은 230을 주겠다. 뭐 해서 지금 서로 그냥 그 감정들이 아주 골이 깊어요. 맞습니다. 지금 뭐 춘천시에서 50명 지원해주고 90명 지원해주고 이런 것보다는 좀 근본적인 좀 코로나가 좀 빨리 해결이 되면은 근본적으로 외국인들을 좀 끌어들여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시장님은 어떤 생각 가지고 계세요? 비슷한 생각입니다. 근데 사실은 좀 더 근원적인 고민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과거와 좀 다르게 각자 경작 면적들을 굉장히 늘려왔어요. 그 평균적으로 보면. 근데 그게 고용 노동 인력을 전제로 한 그런 농업 방식, 경영 방식인데 그것이 굉장히 위험할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미 예견을 했었습니다. 이미 고용 노동 인력들이 국내에서 수급이 되지 않은 상황이 이미 10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외국 노동자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농업 경영 방식이 갖고 있는 위험에 대해 이미 경고도 많이 했고 예견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들려왔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전면적인 좀 고민을 이제 할 때가 됐다. 그래서 그렇다고 경작 면적을 뭐 일방적으로 축소해라 마라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습니다만 적정 규모의 경작 면적으로
경영 상태를 개선하거나 유지하거나 하는 그런 방식의 지금 전환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시장님께서는 그러면 미리 그 예측을 하고 계셨다고 보면 되겠네요. 제가 예측한 게 아니라 이미 농가들도 외국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그 농업 경영 방식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너무 갑작스럽게 닥친 거예요. 마치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은 도둑처럼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견을 하고 있을 때 그거에 대한 대비 이런 것들이 준비되기 전에 나타나서 문제죠. 그러나 어쨌든 이런 상황들은 앞으로 이런 농법이 계속 유지된다라고 하면 여전히 이런 문제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것만은 분명합니다. 하여튼 시장님께서 농업에 굉장히 많은 또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보다 답이 또 원체 또 길으십니다. 하여튼 세 번째로 그 동해 피해 지원 대책입니다. 지난 4월 5일서부터 9일까지 그 영하 3도까지 내려가는 바람에 동해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답변을 좀 들으려고 그랬는데 시장님이 고의적으로 빼놓으신 것 같지는 않고 유인물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 나와 있죠? 네. 예, 그래서 고의적으로 빼신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읽다가 예. 넘어간 것 같습니다. 예. 네 번째로 그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좀 투명성이 있는 거, 거기에 대해서 그 말씀드렸는데, 사실 농업발전기금 가지고 이자놀이 하는 부분이 거진 다잖아요. 융자금하고 이자. 네. 그런 것보다는 좀 더 농업의 발전성, 진짜 농업을 좀 개혁해 보겠다라고 했을 때 좀 과감하게 농업발전기금으로 좀 투자해 볼 수 있는 이런 용의는 없으신가? 사실은 그 농어촌 발전기금과 관련해서는 유정수 시장 재임 기간 동안에 시작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 이 운영에 관한 별도 TF팀을 만들어서 운영 전반에 대한 개혁적 대안들을 준비한 건 저였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제안했었던 내용은 그냥 2차 보전, 이자 보전해주는 것으로 이 자금이 쓰여지는 것은 너무 아깝다. 그래서 자조금 운영으로 좀 대체할 것을 주문해서 저희가 조례도 그렇게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발전기금 운영 조례 안에 아마 자조금 운영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이제 자조금 운영으로 전환하는 거를 지금 모색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이 발전기금에 의존해서 대매우기식하는 농촌의 현실이 가엾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걸 쉽게 빼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앞으로 이 기금의 운영 방안은 자조금 형태로 해서 전략 작목 육성에 요긴하게 쓰여지는 자금으로 전환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시장님하고 같은 공감입니다. 사실 농업인들도 이제는 좀 자조금을 좀 스택시켜 놔야지 이 리스크를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자조금 사실 농업인들도 장사가 이 가격이 높을 때는 또 그땐 또 돈 더 내놓는 것도 아니고 가격 적을 때만 꼭 시에 의존하려고 하는데 자조금을 스택을 해놨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거는 시장님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네, 답변 감사하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장 임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 말씀 안 해주시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춘천시의 모든 인사정책의 총책임자가 시장님 아니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어떻게 국장이 센터 소장을 갖다 앞으로 그렇게 반영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데 저 나름대로 또 생각에는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사실 시장님하고 같은 코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그 불가피함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농업기술센터의 그 인사 문제에 있어서 농업직과 지도직들이 그 오랫동안 사실은 농정에 그 헌신적으로 역할을 해온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그 이전에 그 기술센터 소장을 이제 행정직에서 계속 맡게 되는 거에 대한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의 박탈감이나 여러 염려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다시는 그 농업기술센터 소장만큼은 그렇게 그 다 직렬해서 맡는 것보다는 그동안 오랫동안 고생해온 농업 직렬에서 계속 맡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판단 때문에 조금 어렵지만 그렇게 인사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그 처음에 그 질문 드렸듯이 사실 농업을 제대로 펼쳐 보려면 한 1년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시장님 잘 좀 인사정책 좀 펼쳐 주시기를 네, 알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